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5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고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남편이란 놈은 술만 마시고 일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항상 제가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았다고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 보험비랑 기본 생활적인 거는 부담해 주셨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이틀 나가다가 못하겠다며 집에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시댁에선 남편한테는 돈을 잘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맨날 옷 사고 술 사 먹고 신발 사고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돈을 해주니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겠죠. 저랑 애기한테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게임에 빠져 살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각자 새 살림을 차리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할 때는 안락함과 다정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싶었지만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다 보니 사람이 변하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면서 살았지만 정신 차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작해서 아이가 하원을 하면 1~2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봐줘야 해요. 시부모님이 거의 봐주시긴 하지만 시부모님들도 일이 있으실 땐 남편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본인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놓고 방해한다고 아이한테 손을 올리는 모습을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보고 나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모아둔 돈은 크게 없었지만 정말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잘 생각했다고 드디어 내 인생에서 꺼져줘서 고맙다며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보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퇴사 위기에 놓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게 제 마음을 요새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건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웠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이 잘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니까 엄마처럼 이모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항상 아이랑 가서 같이 먹으라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아이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저한테 많이 찝쩍거리던 인사관리팀 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꾸 터치를 하고 같이 술 한잔 하러 가자느니 계속 작업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이가 혼자 있어서 가봐야 된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거의 2년차가 되어 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시는 여사님들도 다 무기계약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돼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씨, 정말 술 한잔 안 할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한 잔 같이 해주겠다. 죄송해요, 팀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아니, 연희 씨, 나는 연희 씨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연희 씨 이제 2년 다 돼가지? 계약 곧 끝나는 거 알지 않아?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네? 저 계속 계약 연장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건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몰라? 내가 인사관리 팀장이잖아.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연희 씨가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연희 씨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힘쓰지. 애도 어리다며. 계속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희 씨. 여기가 다른 데보다 급여도 센 거 알잖아. 그럼요, 알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팀장님. 그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술 한 잔도 못 마셔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받으라는 거야? 저는 속으로는 지가 사장도 아닌데 내가 왜 지한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냐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을의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들이 홍삼 액기스 진짜 좋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팀장님, 홍삼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저 잘 좀 봐주세요. 연희씨,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홍삼 이런 거 받으려고 연희씨한테 이러는 것 같아? 남자가 여자한테 술 좀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게 뭐겠어? 그리고 연희씨, 내가 맨날 연희씨한테 마음 표현하는 거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돌싱끼리 좀 맘맞춰 지내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네? 그게 무슨... 연희씨도 이혼한 지 그래도 꽤 돼서 많이 외로울 거 아니야. 나는 연희씨보다 더 먼저 이혼한 거 알지? 그럼 얼마나 더 외롭겠어. 서로 외로운 마음 감싸 안아주고 잘 지내보자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머리 돌싱 아저씨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보고 할 말 있으면 연락해, 연희씨. 알겠지? 시간 많이 안 준다. 나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은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점점 더 압박을 주었어요. 여사님들이 휴게 공간에서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얘기 들었어? 이번에 3년차 미만부터는 재계약 안 하고 잘릴 수도 있다던데? 설마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인사관리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지 뭐. 아니, 그게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거야? 여태 계속 계약 연장하면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뭔 일이래? 나도 모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아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참. 설마 진짜 자르지는 않겠지? 다들 혼란스러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음흉한 팀장 얼굴이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바라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으니 굴복하고 팀장한테 문자를 남겼습니다. 팀장님, 저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연희씨, 잘 생각했어. 이따가 5시에 검수장 쪽 창고로 와. 5시쯤 돼서 저는 팀장이 말한 창고로 갔어요. 저희는 5시쯤부터 식사를 돌기 때문에 검수장 쪽 창고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시간대이기도 했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연희씨 왔어? 잘 생각했어. 애 잘 키워야지. 어디 가서 이만한 돈 받으면서 일할 거야. 여기는 다들 연희씨 사정 생각해서 가끔씩 갑자기 반차 쓰고 빠지고 해도
다 이해해 주잖아. 네, 잘 알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씨.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응?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팀장은 먼저 아래로 가서 제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래, 좋아, 연희씨. 이제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뒤돌아서 팀장이 움직이는 대로 있었습니다. 연희씨,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에 또 알지?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고. 팀장은 먼저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래, 내가 잘 버티고 버텨야 우리 아들 잘 키우지 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팀장은 그렇게 몇 번씩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고 저는 가서 팀장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소문이 떠돌던 재계약 관련해서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는 듯 잠잠해졌어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곳을 다니는 게 맞나 싶다가도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내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는 정말 갑작스레 아픈 날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편히 봐주고 대신 근무 서주는 이렇게 좋은 여사님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참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2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에서 만난 그녀가 결혼을 하자며 계속 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얼마 전 친구와 저는 1차를 거하게 마시고 2차로 자주 가던 바에 들러 한 잔 더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사람도 별로 없고 노래도 너네들 술 먹어라, 내가 분위기 맞출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먹던 거로 주문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직원분이 주문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새로 오셨나봐요? 라는 질문으로 말을 이어갔고 새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로 대화를 이어갔고 우리 둘은 술이 너무 돼서 이제 집에 가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바에 새로운 여자 직원분이 나오는 겁니다. 편하게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나 봐요? 저희 둘은 네 라고 대답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퇴근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하는 말이 배고프면 뭐라도 같이 먹고 갈래요? 라고 했고 친구놈은 이게 뭔 행제냐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잘 됐네요. 저도 술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그랬는데 라며 뭐 좀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해장국집에 갔고 술국에 소주 하나를 시켜놓고 먹었습니다. 친구놈과 저는 정신 차리고 먹으려고 술을 반잔씩만 먹었고 그녀는 아주 대차게 먹었습니다. 술을 따라주기 바쁘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새 술이 한 병, 두 병 쌓여갔고 세 병째 마시려고 할 때 저는 도저히 못 먹겠으니 둘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도 들고 집으로 가려고 나 먼저 갈게, 둘이 더 마시다가 와 그랬더니 그녀가 그러는 게 어딨냐며
같이 먹자, 끝까지 먹고 가자, 술을 더 안 마시게 할 테니 더 먹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같이 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장국집을 나와 술을 깨자며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둘이 놀면 안 되겠냐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끌려서 노래방을 가게 됐고 힘도 없지만 잘하는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눈에서 널 사랑해도 될까? 뭐 그런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도 잘 먹었습니다. 소주를 더 시키고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정말 술을 잘 먹더군요. 노래를 부르면서 먹어서 그런지 그녀는 정말 말짱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약간의 스킨십 아닌 스킨십을 하며 노래와 춤을 췄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이라 이제 가야겠다며 다시 얘기했고 그녀는 안 된다며 젊은 사람이 뭐 그리 체력이 약하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열이 받아서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고 술이 나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 서로 러브샷도 하고 분위기가 참 정신없게 흘러갔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천장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꿈인가 아직 술이 덜 깼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역시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잘 잤어요? 라고 물어봤고 깜짝 놀란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으며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안 나냐고 되물었고 어머머 그러면서 기가 찬 눈빛으로 째려봤습니다. 어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그래서 데리고 와서 사랑까지 나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녀가 하는 말이 어제 잘해줬으니까 참는다고 했고 자기랑 궁합이 잘 맞으니 계속 만나보자고 한눈 팔면 죽는다고 저한테 경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었고 혹시 꽃뱀인가 싶기도 했는데 꽃뱀이면 신고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만났고 사랑은 더 깊어갔습니다. 그녀의 몸매와 머릿결, 머리 스타일 등등 직업 빼고 다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년 정도를 만났고 그녀는 더 만나볼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당차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해도 될까 고민이 생겼고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랑을 즐겼고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에 저도 직업이고 뭐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되면 주로 바다를 많이 갔고 바다를 보며 회에 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보자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몇 번이고 뭔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고 만나면 얘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에 소주 한 잔을 하며 저는 얘기해보라 했고 그녀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끝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냐고 물었지만 피식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걸까 걱정도 되었고 기분 전환 시켜줄 겸 제일 좋은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밤하늘에 별도 보이고 조그만 풀장도 있는 호텔방이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사랑을 나눴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저녁에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쎄했지만 어제 시간도 잘 보냈고 사랑하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커피를 시키고 그녀는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어제 즐거웠니? 뭐가 맛있니? 늘상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사실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고민하다 말을 못했다며 오늘은 꼭 얘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실은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얘기했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줬는데 다름 아닌 청첩장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니겠지 하며 청첩장을 열어봤는데 그녀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돋보기로 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였고 다른 글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고 한참 정적이 흐른 후 저는 장난이지? 라고 물었고 그녀는 사실이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한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며 바로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하는 말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게. 우리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부탁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망치로 맞은 느낌이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녀가 다니던 바에 찾아갔고 그때 그 친구와 같이 한잔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더니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말을 끝까지 하라며 화를 냈고 결국 그 바에서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망치 10개로 맞은 느낌이 들더군요. 사실은요, 걔가 만나던 사람이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빠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고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고 사랑을 했는데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내가 세컨이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세컨 근처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걔가 동시에 만나는 남자가 한 5명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5명 중 1명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까지 고민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5명을 만났는지 어이가 없으면서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며칠 후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에 결혼할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몇 억대는 람기니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수많은 남자 중 하나였겠죠. 그녀에게 화를 한번 못 내보고 비참하게 저는 그녀를 잊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도 다 겪어보네요. 그렇게 남자가 많았으면서 결혼하자고 왜 떼를 쓰고 닥달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오늘도 술이나 한잔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